네. 자, 이번 공개 특강은 21장입니다. 우리 11판 교재 21장. 21장이란 챕터는요, 여러 가지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21장에 들어있는 내용이 첫 번째, 정부보조금이 들어 있고요. 정부보조금. 일단 책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518페이지 보시면 정부보조금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별표하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요 21장에서 정부 보조금이라고 하는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해서 이번 시간에는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1527페이지 보시면 1527페이지 2절 제목에 매각예정 비유동 자산과 중단 영업이라는 게 보일 텐데 요건 가끔 나오거든요. 이것도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요것도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고요. 넘깁니다. 넘기면 1542페이지에 3절 제목이 탐사평가 자산이라고 돼 있는데 요건 출제된 적이 없어요. 좀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탐사평가 자산이 무엇이라는 것만 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념은 좀 알고 있는 게 좋으니까 시험엔 안 나오지만 잘 그래도 한번 정리하는 걸로 그 정도만 하고요. 1548페이지 오시면 4번 제목의 4절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보고기간 후 사건 뭐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말 문제로 좀 나오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2페이지 5절 제목이 중간 재무보고라고 돼 있죠. 이것도 시험에 좀 나옵니다. 말 문제로. 그래서 중간 재무보고 그것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중요하게 표시해 놓으시고요. 1557페이지 보시면 6절 제목이 영어 부분이라고 돼 있는데 X예요, X. 안 하겠습니다. 그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시험에. 근데 시험에 한번 나왔다 하더라도 안 합니다. 자주 안 나오고 당연히 이건 공부해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공부해서 건지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넘기면 1560페이지 7번 제목에 특수관계자 공시라고 돼 있죠. 그것도 X.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뭐 자주 안 나오고요. 여러분이 굳이 그것까지 정리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연습 문제가 나오는데 연습 문제도요. 제가 하라고 한 것만 푸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OX 문제에서 1563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로 정보보조금 나오죠. 그럼 푸세요. 넘기면 매각예정 비유동이 나오죠. 푸세요. 탐사평가 자산이라고 나오죠. 요거는 안 풀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본문 내용은 정리하겠지만 출제 가능성은 낮으니까 1565페이지에 보고기간 후 사건의 OX 문제 있죠. 이건 풀어야죠. 넘기면 중간 재무 보고라고 돼 있죠. 풀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두 개 영업 부분이랑 특수관계자 공시는 OX 문제를 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객관식 문제가 있는데 객관식 문제도요. 정부 보조 관련된 게 몇 번까지냐면은 4번까지입니다. 4번까지 문제를 여러분이 푸셔야 됩니다. 반드시. 5번은 매각예정 비유동이니까 푸시고요. 6번도 매각예정입니다. 7번은 탐사평가니까요.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뭐 시간 되시면 한번 풀어보시고 8번과 9번이 보고기간 후 사건이니까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10번과 11번 그 두 문제가 중간 재무보고니까 푸셔야 돼요. 11번까지. 12번 문제 있죠. X. 12번 문제가 영어 부분인데 X. 그게 세무사 시험에 나온 거지만 X 하시고 넘기면 특수학자 공시라고 13번 마지막 문제 있죠. 이것도 X. 시험에 나왔지만 여러분들 그냥 안 푸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할 겁니다. 요게 21장이에요. 21장에서 뭐 해야 되는지 좀 알겠죠? 앞으로 오셔서 정보보조금부터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1518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1518페이지. 여러분 중급회계 서브노트는 444페이지 펴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정부보조금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보조금을 제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각예정 비유동 자산과 중단 영업 요거 할 겁니다. 탐사평가 자산 조금 할 거고요. 보고기간 자산 할 거고요. 중간재무 보고 이렇게 할 거란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정부 보조금을 할 거고요. 요게 서브노트에는 446페이지 나와 있죠. 요 표가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1518페이지 보시고요. 책을 보세요. 1.1 제목에 정부 보조금의 의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 보조금이라는 어떤 단어는 그 단어 자체에서 느껴지는 게 있죠. 정부한테 보조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한테 보조받는 건 받는 게 좋겠어요? 안 받는 게 좋겠어요? 무조건 받는 게 좋죠. 정부 보조금 받는 게 좋습니다. 좀 이따 이제 분개할 건데 일로 와 보세요. 이쪽에다가 차변에 정부 보조금 받는 게 현금. 정부에서 돈 받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10만 원이다. 10만 원만 돈 받으면 대변에 분개 이렇게 합니다. 정부 보조금 이런 분개입니다. 이런 분개. 자, 우리는 정부한테 이렇게 보조금 받으면 당연히 좋죠. 그래서 정부한테 보조금 받는 게 보조금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정부한테 보조금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한테 이 보조금 받으면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도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한테 보조금 받았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올 텐데요. 이 상환 의무 없이 받았다. 상환 의무 없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보조금. 보조금 받았는데 만약에 상환 의무가 있다. 정부한테 보조금 받았는데 상환 의무가 있어. 그거는 돈 빌린 거야. 그건 보조받은 게 아니라 그건 정부한테 차입한 거지. 우리가 정부 보조금을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정부 보조금이라고 좀 말하려면 상환 의무가 없어야 되는 거야. 상환 의무가 없다. 그래서 조금 이따 그런 얘기 밑줄 치면서 나올 테니까, 만약에 정부한테 우리가 보조금 받았는데 상환 의무가 있잖아, 만약에. 그럼 이거 부채야. 그러면 정부한테 보조받았는데 정부가 이거 갚으라고 했으면 이건 부채로 분류할 거야.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배우는 정부 보조금이라는 것은 정부한테 돈 받고 안 갚을 거야. 상환 의무 없이 정부가 보조해 준 거, 이런 걸 지금 배우려고 한다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정부 보조금은요. 거기 1518페이지 보세요. 정부에서 돈 받았을 때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일로 오세요. 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 책에 1518페이지 보세요. 책에 첫 번째 자산 관련 보조금이라고 써 있고요. 두 번째 수익 관련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부 보조금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산 관련 보조금은 문제 만났을 때 정부에서 보조받은 돈 가지고 정부가 보조해 줄 때 어떤 자산을 취득하라고 돈 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정부가 이건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 데 돈을 써라 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게 자산 관련 보조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수익 관련 보조금은요. 여기 써 있죠. 자산 관련 보조금 이외의 정부 보조금.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 문제 만났을 때 그 정부가 돈 준 게 어떤 자산을 취득하라고 줬다라고 언급되어 있으면 이거고요. 그게 아니면 다 수익 관련 보조금이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 책에 밑줄 치면 1518페이지고요. 표 1번 이게 나와 있습니다. 표 1번이 그 바로 밑에 첫 번째 줄에 밑줄 치겠습니다. 기업이 자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경우 이를 자산 관련 보조금이라고 한다. 밑줄 쳤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주면서 어떤 자산을 취득하라고 하는 건 자산 관련 보조금이고요. 그게 아닌 게 수익 관련 보조금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산 관련 보조금 관련해서 여러분 좀 실무적인 얘기해 드리면,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녀 보시면 대한민국처럼
이 IT 기반의 어떤 서비스가 잘 되는 나라가 드물어요. 우리나라가 되게 잘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잘 되는 거는 전산화를 많이 한 거죠. 전산화를 많이 해서 이게 시스템으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그런 처리들이 가능한 거 맞죠,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전산 강국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과거의 정부에서 우리나라 이제 전산화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에서 그 정책은 잘한 거죠. 기업들이 전산 장비를 도입한다 그러면은 정부가 보조금을 줬어요. 여러분, 지금은 컴퓨터들이 많이 싸졌죠. 우리가 컴퓨터를 구입하면 요즘에는 가격이 좀 그리 비싸진 않잖아요. 옛날에 30년 전에는 컴퓨터 가격이 되게 비쌌어요. 기업들이 그걸 투자하는 게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기업들이 전산 장비를 구입한다 그러면은 그 돈을 일부 보조해 준다. 회사가 100억을 쓰게 되면 그중에 40억은 정부가 준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런 식으로 보조해 주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 전산화를 많이 한 거죠. 그런 어떤 정책 방향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산화가 많이 돼서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겠어요. 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간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돈을 주면서 어떤 자산을 구입하라라고 돈을 주는 거. 그걸 우리가 자산 관련 보조금이라고 하고요. 그 이외의 보조금을 수익 관련 보조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1519페이지 보시면 1.2란 제목이 있는데 정부 보조금의 인식 및 측정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밑줄 칠 게 없는데요. 처음에만 읽어볼게요. 정부 보조금은 다음에 모두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인식하지 않는다 해서 첫 번째, 정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의 수치인데요. 정부 보조금이라는 게 정부가 주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을 준수하라고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정부 보조금 받았을 때 그런 조건을 준수해야만 정부 보조금을 기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그 파란색 박스 밑으로 내려가시면 세 번째 문단입니다. 밑줄 칠게요. 정부의 상환 면제 가능 대출은 당해 기업이 대출의 상환 면제 조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이 있을 때 정부 보조금으로 처리한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부 보조금은 상환 의무 없이 주는 게 정부 보조금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게 상환 면제 가능 대출이니까 정부가 돈을 주면서 갚으라고 한 거예요. 너 갚는데 이런 조건 만족하면 상환은 면제해 줄게. 상환 면제가 되면 정부 보조금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환 면제 조건이 충족될 거라는 합리적 확신이 있을 때 이것을 정부 보조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좀 더 읽으면 또한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 대여금 효익도 정부 보조금으로 처리한다라고 이제 밑줄 쳤죠. 그거는 그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요즘에. 그게 여러분들 책이 없어서 제가 서브노트 몇 페이지냐면은 450페이지 볼래요? 서브노트에. 450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추가 문제라고 해서 객관식 문제를 하나 넣어놨어요. 일단 풀어줄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레퍼런스 하세요. 그 지금 밑줄 친 문장은 그 기준서 문장은 서브노트 450페이지 객관식 추가 문제 거기에 그 문제를 풀 때 알게 된다라고 메모해 놓으세요. 알았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진도 나갑니다. 계속. 자, 1519페이지 1.3이란 제목을 보시고 1.3 정부 보조금 회계 처리에 있어서 첫 번째 줄 보니까 가로 1번 첫 번째 줄 이런 단어가 보여요.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151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자본접근법이란 단어와 수익접근법이란 단어가 보이세요? 자본접근법, 수익접근법 넘기시면 표 2번에 자본접근법과 수익접근법이라는 게 비교된 표가 나와요. 여러분 그 표 밑에 밑줄 하죠. 표 밑에 기준서 1020호는 위에 두 가지 접근법 중 무슨 접근법을 적용한다? 수익
접근법을 적용한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것만.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일로 오세요. 우리가 정부한테 보조금 받았을 때 대변에 정부 보조금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게 상환 의무 없이 받았을 때 이게 만약 상환 의무가 있으면 갚아야 되니까 대변에 정부 보조금이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갚으라고 한 게 아니니까 부채가 아니에요. 그럼 대변에 정부 보조금을 분류할 수 있는 게 대변에 왔으니까 자본 아니면 수익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대변에 오른 거는 부채, 자본, 수익이 있잖아요. 근데 부채가 아니니까 자본 아니면 수익일 텐데 자, 정부 보조금 바라볼 때 정부한테 돈 받은 거를 자본으로 바라보는 게 자본접근법. 이걸 수익으로 바라보는 게 수익접근법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결국에 이게 자본접근법도 아니다, 우리는. 수익접근법이다. 왜냐하면 정부한테 보조금 받은 게요. 정부가 우리한테 출자한 건 아니잖아요. 그 기업한테 현금을 출자한 건 아니니까 이게 주인 되겠다고 돈 낸 건 아니니까 자본은 아니겠다. 부채도 아니니까 그러면 대변에 정부 보조금 뭐로 하겠다? 수익으로 하겠다. 수익. 결국 수익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따 회계 처리하면 정부 보조금이라고 잡은 걸 언젠간 수익으로 대체하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연습하시면 지금은 느낄 게 정부 보조금을 수익 접근법으로 접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바라본 게. 그다음 그 밑에 표 3번인데요. 표 3번을 보시면 관련 원가와 대응되는 정부 보조금은 그 원가가 발생할 때 그 정부 보조금을 수익으로 대체한다는 문장이고요. 그 밑에 문단에 나와 있는 그 밑에 칸에 있는 거는 수익 관련 보조금에서 우리 과거 손실이 난 걸 메꿔 주려고 정보 보조금 줬을 때 당장 수익으로 잡는다. 그런 문장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 풀면 좀 알게 될 겁니다. 1521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주석이 달려 있어요. 주석에 보시면 단기 정보보조금 수익 잡을 때 정보보조금 총액에서 분자가 단기 감가상각비, 분모가 상각대상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 식이 보이죠. 중요하게 표시하세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문제 풀 때 요 식을 많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1521페이지 그거 말고 이제 더 밑줄 쳐줄 게 있는데 그거는 문제를 좀 풀고 와서 제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를 더 풀고 와서 밑줄 쳐주기로 하고요. 가로 2번으로 갑니다. 가로 2번으로 가면 정부보조금의 표시라고 해서 이게 나옵니다. 요 표가. 저는 먼저 자산 관련 보조금 먼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수익 관련 보조금을 그 다음에 할 겁니다. 자산 관련 보조금, 수익 관련 보조금 이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 자 먼저 자산 관련 보조금은 써 있는 것처럼 재무상태표에 이연 수익으로 정보보조금 표시하든지 아니면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이 둘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선택. 수익 관련 보조금도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자산 관련 보조금 먼저 할 거예요. 넘기시면 1522페이지에 표 5번을 보니까 자산 관련 보조금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지금부터 자산 관련 보조금을 관련 자산 차감하는 방법으로 먼저 회계 처리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연 수익하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해보고 둘 다 해볼 거거든요. 둘 다 아셔야 돼요. 둘 중에 회사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회계 처리 방법을. 실제 시험에는 이 방법으로 해라, 이 방법으로 해라 명시해 줍니다. 출제했을 때 자산 관련 보조금. 근데 이게 더 잘 나옵니다. 관련 자산 차감 방법이 더 잘 나옵니다. 이 회계 처리가. 이걸 더 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 방법도 있다는 걸 비교해서 두 가지를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옆에 보시면 예제 1번 있는데 저는 예제 1번 가지고 지금부터 요거를 연습하겠습니다. 예제 1번 가지고 연습을 할 테니까 잘 정리하세요. 예제 1번 같이 합니다. 그럼 분기해 드릴게요. 이쪽에다가 분기해 보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자, 예제 1번. 날짜 보시고요. X1년 초에 정부 보조금을 5만 원 받아서 기계 장치를 취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정부보조금 5만 원 받았다고 써 있는데 거기에 이런 거 메모할래? 상환 의무 없다는 거 메모할래? 그 5만 원이 상환 의무 없음 이렇게 적어놔. 안 써 있는데 상환 의무 있다는 말도 없지. 5만 원을 갚으란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정부보조금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건 상환 의무가 없는 거야. 실제 시험에는 그 5만 원에 대해서 상환 의무 없다는 걸 많이 언급해. 자, 5만 원. 만약에 이 5만 원만큼 돈 받았을 때 상환 의무가 있다는 말이 써 있으면 이거 적지 마. 만약에 정부한테 5만 원만큼 돈 받으면서 상환 의무 있다는 말이 써 있으면 이렇게 분개해야 돼. 이렇게 차입금 이렇게 분개해야 돼. 정부한테 돈 빌린 거야 갚아야 되면은. 근데 이거는 상환 의무 없기 때문에 상환 의무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정부 보조금이라는 단어 쓰는 거야. 정부 보조금. 됐습니다. 그다음 같은 날에 취득원가 2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산 거야. 기계장치. 자, 기계장치 20만 원 취득했으면 요게 기계장치를 살 때 회사 돈이 얼마만 들어간 거야? 15만 원만 들어갔고 5만 원만큼 나랏돈 받아서 정부한테 돈 받아서 그 돈을 포함해서 기계장치를 샀으니까 회사 돈은 15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걸 느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X1년 말이 될 건데 여러분 제가 이 문제 이거 자산 관련 보조금이야? 다시 현금 받았는데 그 돈 가지고 뭘 사라고? 기계장치라는 자산 사라고 했으니까 이런 보조금이 바로 자산 관련 보조금인데 자산 관련 보조금을 재무상태표 이쪽에다 적을게. BS에 표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자, 뭐냐? X1년 초인데 X1년 초에 얘가 기계장치를 샀거든. 기계장치라는 자산이 얼마냐면 20만 원이야. 그랬을 때 정보 보조금이 들어갔는데 보세요. 정보 보조금 대변에 있죠. 대변에 있는 정보 보조금을 대변에 표시할 거냐 아니면 차변에 정부 보조금이라고 적어서 대변 잔액, 여러분 대변 잔액을 차변으로 넘기면 반대쪽으로 넘기면 차감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어? 차감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 이게 관련 자산 차감 방식이야. 이게 먼저 할 거야 이렇게. 관련 자산 차감 방식이라는 게 정부 보조금을 대변에 있는 잔액을 차변으로 넘겨서 이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하겠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X1년 초에 기계장치는 20만 원에 취득했지만 정부 보조금이 5만 원 있으니까 이 금액이 15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먼저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 관련 자산 차감 방식. 여러분 그 물음에서 보시면 물음 1번을 볼래요? 우리 물음 1번 먼저 하고 있는 거야. 물음 1번. 물음 1번을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니다. 물음 1번이 이연수익과 관련 자산 둘 다 해보라. 둘 다 해보라고 돼. 둘 다. 그다음 밑에도 둘 다 해보라고. 그러니까 둘 다 해보라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관련 자산 차감 방식으로 먼저 하는 거야. 관련 자산 차감 방식. 알았지? 관련 자산 차감 방식. 자, 그러면 계속 할 거야. 계속. 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우리가 1년 지나면 이거부터 하는 거야. 기계장치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획 잡는 거야. 근데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하는 거지. 얘가 정액법이라고 돼 있었지? 취득원가 20만 원인데 잔존가치가 없을 거야. 확인해봐. 잔존가치가 0이고 내용연수 5년인데 정액법이니까 5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게 4만 원 나온다. 여기까지 해. 여러분 책 해답 보겠습니다. 해답 보시면 해답 1번인데 해답 1번의 기존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4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는 걸 확인해 주세요. 자, 그다음 우리 감가상각비를 먼저 잡은 다음에 정부보조금이야. 정부보조금.
정부 보조금이라고 잡아놓은 걸 이게 관련 자산이 기계장치지. 기계장치가 비용화될 때 정부 보조금을 수익으로 바꾸겠다는 거야. NI. 수익접근법인데 근데 관련 자산 차감 방식일 때는 얘를 수익에 반영할 때 요 금액이 나올 거지. 10,000원이라고. 요 10,000원이라는 금액만큼을 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직접 차감. 관련 자산 차감 방식으로 회계 처리할 때는 요 NI에 반영할 때 요 정보 보조금 없애는 금액을 감가상각비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10,000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느냐 요것 좀 봐봐. 제가 적는 거 좀 적어. 요게 계산 방식이 여러분들 메모하고 있나요 지금? 그 447페이지 보시면 메모할 수 있는 페이지 있잖아. 거기다 이것 좀 적어. 지금 풀고 있는 거. 요 문제를 좀 적어. 그랬을 때 얘가 감가상각비를 아니 정보보조금 보자. 얼마야? 50,000원이지. 50,000원이라는 금액을 얘가 요 관련 자산이 비용화될 총 금액이 얼마야? 이 비용화될 총 금액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야. 감가상각 대상 금액 20만 원인데 감가상각 대상 금액 중에 올해 비용된 게 얼마야? 4만 원이지. 자, 이렇게 적는 거야, 이렇게. 요거 계산해 보시면 10,000원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계산 방식은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나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 정액법으로 5분의 1 할 때나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했을 땐 이렇게 되잖아요. 정액이랑 똑같으니까. 근데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감가상각을 연수학계법으로 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금액에서 첫해 감가상각비가 더 큰 금액이 나옵니다. 더 큰 금액이 나오면 요 대체하는 것도 더 큰 금액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 공식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액법일 때는 편하게 n분의 1 해도 되지만 정액법이 아닐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연습을 꼭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적은 것처럼. 요렇게 꼭 적으세요. 5만 원에 곱하기 20만 원 분자의 4만 원 이렇게 적어서 연습을 꼭 하시고요. 자, 끝났습니다. 제가 요 분개했죠. 요 분개가 책의 해답 1번을 보세요. 해답 1번에 가로 2번 관련 자산 차감 방법에 이렇게 돼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가상각비가 얼마입니까? 올해 감가상각비가 얼마야? 대답 잘해. 얼마야? 3만 원이야, 3만 원. 요 4만 원에서 요 만 원을 직접 뺐으니까 감가상각비 얼마라고? 3만 원이다. 시험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서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 잘해야 돼. 계속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했죠? 잘 봐, 이제. X1년 말이 됐지. 일로 와. 그러면 여기 봐봐. 날짜 바꿔. 관련 자산 차감 방식으로 X1년 말 만들었을 때 잘 봐, 여기. 요즘 지우면 기계장치 그대로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야. 감가상각 누계액이란 차감자 평가계좌. 여기 봐봐. 4만 원 생겨 4만 원. 4만 원만큼이 여기로 오는 거야. 4만 원만큼이. 그럼 차감하겠지?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 적을 건데 아까 얼마였어? 5만 원. 5만 원 차감. 일로 와봐. 5만 원 있었는데 여기서 얼마 줄였어? 10,000원 줄였지? 얼마 남았어? 4만 원 남았지. 4만 원. 이렇게 하니까 뺐을 때 금액이 얼마가 돼? 12만 원.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책을 보니까 해답 2번을 봐. 해답 2번에 보면은 가로 2번에 관련산 차감 방식에서 기계장치가 이렇게 돼 있다? 12만 원이라고? 거기다 메모해놔. 이렇게 적어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 요 금액이 나오는 건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적어 놓으라고. 2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4만 원 빼고 정부보조금 4만 원 빼서 이렇게 뺐을 때 12만 원. 이렇게 적어놔야 돼. 마무리하시고요. 자, 이제 우린 똑같은 이 문제를 이연 수익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연 수익. 그러면 이연 수익으로 이제 풀 건데 그 풀기 전에 물음 3번 한번 해보자. 물음 3번 좀 보겠습니다. X2년 초에 기계장치에 대한 후속 지출로 2만 원 발생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앞에서 후속 원가라고 배웠지? 후속 원가. 이게 자산인식 좀 충족하니까
자본적 지출처럼 봐서 2만 원만큼 자산 잡겠다는 얘기고 내용 연수가 2년 증가했고 감가상각비하고 정보조금 수익을 계산해봐라. 해볼까? 어차피 이거 잠깐 지울 거니까 이쪽에다 한번 적어볼까? 자, 봐봐. 물음 3번. X 2년 초야. 분개하면 얘가 차변에 기계장치, 대변에 현금, 후속원가가 2만 원 생겼는데 이게 자산에 인식기준 충족한다고 했으니까 자산으로 잡은 거야. 후속원가. 그럼 자산이 2만 원 증가한 게 보여? 그 다음 X 2년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존재했기 때문에 이후에 감가상각비를 전진법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감가상각 계산 전진법으로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지. 얘가 최초에 기계장치가 20만 원짜리였는데 첫해 감가상각을 4만 원 했거든. 그럼 남는 게 얼마야? 16만 원이지. 16만 원 기초 장부 금액이 X 2년도 기초가 장부 금액이 16만 원이야. 근데 2만 원만큼 자산 늘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18만 원 되는 거야. 18만 원. 근데 잔존 가치가 0이야. 정액법인데.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18만 원이야. 남은 기간 동안. 남은 기간이 원래 5년짜리였는데 4년 남았었거든. 내가 이 내용에서 2년 연장돼. 2년. 그러면 4년 남은 거에서 2년 연장됐으니까 6년 6분의 1 계산해봐. 18만 원 나누기 6분의 1 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3만 원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 계속 할 거야. 정부보조금을 이제 없애고 정부보조금 감가상각비를 직접 차감할 거야. 우리 관련사는 차감 방식은 감가상각비를 직접 차감할 거야. 이렇게. 근데 야 정부보조금이 얼마냐면 원래 5만 원이었는데 만 원 없앴기 때문에 4만 원 남아. 4만 원. 4만 원 남았는데 얘가 4만 원 남은 거에 대해서 감가상각할 총 금액이 18만 원 남았거든. 요거 감가상각 대상 금액 18만 원 남았는데 올해 감가상각한 게 3만 원이야. 요렇게 하는 거 요렇게. 여러분 요렇게 적어 필기에 잘 4만 원에 18만 원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 잡을 총 금액인데 3만 원만큼을 감가상각 올해 잡았으니까 요 비율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오냐면 6667 나와. 계산 잘해라. 그럼 여기에다가 6667 이렇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꼭 서브노트에다가 이렇게 필기해. 지금 4만 원에 분모 18만 원, 분자 3만 원 이렇게 계산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 걸 이렇게 필기해 놓으란 말이야.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해야 되니까 좀 잘 적어 놓으란 말이야. 이런 방식으로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하면 이렇게 안 해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감가상각 방법이 정액법이 아닐 때 예를 들어 연수학계법 이런 거 나왔을 때 이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필기해 놓으라고. 그래야 좋아요. 자, 이 문제 물음 3번까지 해드렸고요. 이제 똑같은 거를 이연 수익법으로 한번 해볼게. 똑같은 거를 이연 수익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연 수익법. 자, 아까 우리가 분개했는데 분개는 똑같아요. 자, 일로 오세요. BS를 만들 때 이연 수익법으로 하게 되면 X 1년 초부터 이렇게 합니다. 차변에 기계장치라는 걸 20만 원이라고 잡았을 때 얘는 대변에 정보보조금을 따로 적어요. 정보보조금을 대변으로 해서 5만 원 이렇게 이걸 이렇게 넘겨서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연 수익. 그래서 이연 수익을 대변에 적었을 때 부채 성격으로 봐야죠. 일단 대변에 왔으니까 대변에 이연 수익 이연한 수익을 대변에 5만 원만큼 적어놨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합니다. 저렇게 접근할 것 같으면 감가상각비 잡았을 때 얘가 정보보조금 만 원만큼 대체할 때 요 자리에 별도의 수익 잡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직접 줄이는 게 아니라 별도의 수익 잡아요. 책을 보겠습니다. 1524페이지 보시면 해답 1번에 가로 1번에 2분계가 나와 있어요.
이연 수익으로 할 때 여기 대변에 수익으로 한 거. 감가상각비 직접 줄이지 않고 수익으로 한 거. 자,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여기까지 분개했죠, 여러분. 분개했으면 일로 오세요. 여기에 표시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이 4만 원만큼 생겼어요. X1년 말입니다. 요 날짜 바꿀게요. 날짜가 X1년 말이 됐을 때 잘 봐. 이렇게 빼면 얘는 16만 원이야. 그리고 봐봐. 이 금액을 10,000원 줄였어.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지금 제가 칠판에 보여드린 게 거기 책에 보시면 해답 2번이야. 해답 2번에 차변의 기계장치는 16만 원, 대변의 정보보조금이 4만 원. 확인해봐. 기계장치는 16만 원, 대변의 정보보조금 4만 원. 여러분 이거 이렇게 표시해 빨리. 그 책에다가 요 16만 원이라는 숫자는 기계장치 2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4만 원 차감해서 뺐을 때 금액이 16만 원 나온 거고 정보보조금 대변에 4만 원이라고 적혔다. 여기까지 정리해. 다 했습니다. 자, 그다음 얘가 물음 3번에 대해서 이연 수익 방법으로 또 한 번 하게 되면 이연 수익 방법 X1년 아니 X2년 초죠. X2년 초에 기계장치 현금 2만 원만큼 지출을 했고요. 후속 원가입니다. X2년 말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계산을 하는데 아까랑 계산한 거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3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 아까 계산 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하세요. 그 다음 정부 보조금을 감액하고요. 대변에 별도 수익 잡습니다. 이때 이 금액을 얼마 잡을 것이냐. 계산 이렇게 합니다. 정부 보조금은 4만 원 남았는데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18만 원이고요. 올해 감가상각비 잡은 게 3만 원이니까 요 비율 하게 되면 6667이 나온다. 그래서 6667만큼 정보보조금 줄이면서 별도의 정보보조금 수익 잡는다. 이게 물음 3번 답에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물음 3번 답에 이렇게 하라고 말로 나와 있어요. 분개는 안 나와 있고. 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요 필기를 잘했죠 아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걸 연습을 좀 계속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할게요. 여기까지 해서 예제 1번 설명해 드렸고요. 예제 1번.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시면 가로 3번 예제 그러니까 정보보조금 상환이라는 거 설명할게요. 정보 상환이라는 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 자, 첫 번째 줄에 밑줄 칠게요. 1525페이지 첫 번째 줄. 상환 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보보조금은 회계 추정치 변경으로 구분한다. 여러분 어때요? 상환 의무가 생겼다. 제가 뭐라고 말했죠? 정보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상환 의무가 없어야 정보보조금이에요. 근데 상환 의무가 발생하게 됐다. 회사 기분이 어떨까요? 정부한테 돈 받을 때 처음에 안 갚을 걸로 생각하고 돈 받은 거예요. 근데 뭔가 회사가 지켜야 될 걸 안 지켰겠죠. 정보보조금을 줬을 때 이렇게 써라라고 지키라고 했는데 기업이 그걸 위반한 거예요. 그럼 정부에서 안 되겠다. 너 안 지켰으니까 돈 내놔. 하고 뺏어가는 게 바로 지금 읽고 있는 정보보조금의 상환이라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은 회사 입장에서 무조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정부한테 공짜로 돈 받은 줄 알았는데 그걸 뺏기게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예제 2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밑줄 친 게 이걸 회계 추정치 변경으로 보라고 했으니까 회계 추정치 변경으로 보라는 얘기는 전진법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처음에 정부한테 돈 받을 때는 상환 의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후에 미래에 가서 상환 의무가 생기게 된 거는 회계 정책 변경이 아니고요. 회계 추정치 변경이니까 전진법으로 장부의 회계 처리를 반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제 2번을 해드릴게요. 예제 2번. 예제 2번 읽어보세요. 이쪽에다 적어보겠습니다. 예제 2번 읽으니까 X1년 초에 기계장치를 사는데 정부보조금 얼마 받았냐면 10만 원 받았습니다.
아이고. 대변의 정부보조금.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계장치를 얼마짜리 샀냐면은 15만 원짜리 샀다고 돼 있으니까 차변에 기계장치가 15만 원이 늘어나면서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됩니다. 15만 원. 자, 그래서 책에 오타가 있어요, 여러분. 1526페이지 보시면 해답에 첫 번째 분계가 이연 수익 방법으로 분계가 돼 있는데 거기에 요 현금 받은 건 10만 원으로 잘 돼 있는데 요 기계장치 산 거 있잖아. 요 금액이 15만 원으로 안 돼 있고 10만 원 써 있지, 여러분. 오타야. 15만 원으로 바꿔. 요 15만 원으로 바꾸세요. 그다음 이 문제를 이연 수익 방법이랑 관련 자산 차감 방법 두 가지로 다 해볼 거거든. 근데 저는 저걸로 먼저 할게요. 관련 자산 차감 방식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관련 자산 차감 방식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X 1년 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뭐부터 하는 겁니까? 기계장치, 감가상각부터 하는 거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계산하려니까 얘가 정액법이죠. 잔존가치 없죠. 내용연수 5년이죠. 그러면 3만 원씩 감가상각비가 잡힌다는 거 정리하세요. 3만 원씩. 그 다음에 전 뭐로 한다 그랬죠? 먼저 관련 자산 차감 방식으로 할 건데요. 그러면요 정부보조금을 없앨 거예요. 근데 이쪽에다 뭘 쓸 거예요? 감가상각비를 직접 적을 거죠. 감가상각비를 직접 감액할 겁니다. 관련 자산 차감 방식일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 계산하는 이거 좀 잘 알아. 이거 필기 좀 하세요. 이거. 얘가 정부보조금이 10만 원이 있어요. 10만 원만큼 받았는데 얘가 이 관련 자산이 비용화될 총금액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입니다. 근데 올해 감가상각비 잡힌 금액이 3만 원이에요. 이렇게 꼭 적으세요. 이렇게 꼭 적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으시고요. 요 계산을 해보시면 이 금액이 2만 원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하세요. 그 다음 이 문제 물음 2번을 보겠습니다. 물음 2번에 무슨 말이 보이냐면 X2년 초인데요. 이리 오세요. X2년 초가 뭐냐? 이 날짜에 회사가 정부보조금을 받은 조건을 충족을 못해가지고 정부로부터 이걸 토해내라고 현금 10만 원을 토해내는 겁니다. 토해낼 때 차변에 정부보조금이 얼마 잡혀 있겠어요? 이 계정 과목이 얼마 있겠어요? 장부에 일로 와보세요. 얼마 있었어요? 여기 10만 원 있었는데 얼마 줄였어요? 얼마 줄였어? 여기 얼마 줄였어? 2만 원. 얼마 남았겠어요? 8만 원.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안 맞는 게 2만 원이죠. 요 자리에 뭘 쓸 거냐? 관련 자산 차감 방식일 때는 요 자리에 감가상각비를 적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관련 자산 차감 방식일 때는 요게 작년에 여기 보세요. 감가상각비를 그만큼 줄였잖아요. 이렇게 줄였잖아요. 요걸 다시 잡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 확인하세요. 정답 확인하시면 관련 자산 차감 방식일 때는 요 상황에서 요 자리에 감가상각비를 쓴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 이 똑같은 거를 이연 수익 방식으로 하게 되면 요 분계 똑같고요. 분계 똑같고 여기서 달라진 이거죠. 요거 감가상각비를 직접 줄이는 게 아니라 별도 수익을 잡는 겁니다. 별도 수익 여기는 감가상각 비용 별도 수익 2만 원 이렇게 분계하는 거고요. 확인하세요. 1번 답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번 답에서 일로 오세요. 여기인데요. 여기서 요 자리에 똑같은데 감가상각비 못 쓰겠죠. 왜냐하면 얘는 감가상각비 건드린 게 아니니까요. 별도 비용 잡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다른 비용. 그 이름이 뭐라고 되냐면 뭐 상환손실 뭐 이런 말 썼어요. 거기 해답에 그런 말 몰라도 되고요. 비용이라고만 알면 돼요. 2만 원만큼 별도 비용 잡는다. 감가상각비 아닙니다. 이연 수익 방식일 때 요 자리에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요 다른 비용 이름을 쓴다는 거. 그 정도를 알면 되겠습니다. 끝났네요. 이게 정부보조금 받았다가 조건 충족 못해서 토해낼 때 회계 처리를 예제로서 확인했습니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4란 제목이 나오네요. 여러분 1526회 1.4란 제목은 정부 지원이라고 해서 두 번째 줄 보니까 전수란 정부 보조금은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반면 정부 지원은 주석으로 그 내용을 공시만 한다. 밑줄만 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푼 건 정부 보조금이고요. 정부 지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정부 지원이라는 건 읽어보시면 주석에만 적는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참고만 하세요. 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앞으로 오셔가지고 자 이제 뭘 정리해 드릴 거냐면 이걸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15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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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표가 있어요. 표 어떤 표가 있습니까? 이런 표가 있죠 여러분. 여기 있다. 요거 요 표. 자 자산 관련 보조금은 회계 처리 방식이 이렇게 돼 있고 수익 관련 보조금은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우리 지금 뭐 했습니까? 이거 연습했죠? 자산 관련 보조금 연습했죠? 같이 저랑 같이. 근데 이제 수익 관련 보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고 우리가 수익 관련 보조금 예제가 지금 여기 없었는데 잘 들어봐. 수익 관련 보조금은 먼저 첫 번째 자산 관련 보조금이 아니니까 이렇게 자산 관련 보조금은 돈을 받았을 때 그 돈 가지고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 데 써라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자산 관련 보조금인데요. 만약에 회사가 10만 원 돈 받았는데 이게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 데 쓰라고 안 써 있다. 그럼 이게 수익 관련 보조금이거든요. 수익 관련 보조금. 자, 수익 관련 보조금이 만약에 잘 들어봐. 두 가지인데 수익 관련 보조금 만났을 때 이 수익 관련 보조금은 이 보조금이 어떤 비용을 메꾸라고 명시적으로 줬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 실업이 심하니까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청년한테 지급하는 급여를 일부 보조하겠다고 하는 말 들어봤어 혹시?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청년 채용해서 급여를 지급했는데 그러면 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 종업원 급여, 그 청년 급여 메꾼 거야. 그러면 이렇게 급여 관련해서 메꾸라고 했다면 현금 받은 정부 보조금 없앨 때 급여라는 비용을 직접 줄이겠다. 그러니까 어떤 수익 관련 보조금인데 수익 관련 보조금을 어떤 비용에 메꾸라고 명시적으로 줬다면 그 정부 보조금을 그 해당 비용을 직접 차감함으로써 회계 처리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수익 관련 보조금인데 이거를 어떤 비용을 메꾸라고 주지 않았다.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연탄 회사가 연탄을 만들어 파는데 정부에서 연탄 가격을 통제하는 거야. 왜냐하면 연탄을 어려운 분들이 떼시니까 일정 금액 이상으로 못 팔게 하면 연탄 만드는 회사는 손해가 날 거야. 손실 나는 걸 정부가 메꿔주는 거야. 메꿔주려고 돈 준 거야. 그럼 그거는 어떤 비용 메꾸라고 한 게 아니라 손실을 메꿔주려고 한 거니까 그럴 때는 바로 수익 잡는다. 정부 보조금 받은 걸 바로 수익 잡는다. 어떤 비용 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1520페이지 보시면 표 3번 있는데 그 두 번째 칸을 좀 제가 읽어볼게.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에 관련 원가 없이 기업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한 정보보조금은 정보보조금 수취할 권리가 발생한 기간에 단기 손익으로 바로잡아라. 이런 게 바로 수익 관련 보조금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 내용이. 그렇게 해서 어떤 비용을 직접 갈 거 아니면 별도 수익 잡는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1521페이지 표 4번에 두 번째 칸 이거 설명했는데 이거 다시 읽어보자. 수익 관련 보조금은 제가 이런 얘기했지. 관련 비용이 명확하게 언급돼 있으면 그 비용을 직접 까세요. 그 비용을 직접 줄이고 그러지 않을 때는 별도 수익 잡는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그 다음 내용입니다.
1521페이지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인데요. 비상각 자산과 관련된 정보보조금이 일정한 의무의 이행도 요구한다면 그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원가를 부담하는 기간에 그 보조금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맨 처음에 비상각 자산이란 말 보이지? 그 비상각 자산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토지거든, 토지? 그럼 이런 거야. 정부가 보조금 줄 때 보통은 화폐성 자산으로 줄 때가 많은데 비화폐성 자산으로 정보보조금 줄 때가 있거든. 그럼 먼저 그 밑에 또 읽어보자. 그 밑에 지금 밑줄 친 거 밑으로 문단 두 개 더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두 문단 더 내려가면 네 줄 문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두 번째 줄에 밑줄 쳐볼까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화폐성 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정보 보조금 받았는데 이게 현금 받은 게 아니라 현금은 화폐성이야. 현금은 화폐성인데 현금을 받은 게 아니라 토지 같은 비화폐성 자산 받았을 때는 여기다 화폐 금액을 얼마로 적을까 고민이거든. 그랬을 때 정보보조금 기준서에서 비화폐성 자산으로 정부가 보조 줬을 때 이런 얘기야. 정부가 땅이 있는데 이 땅에다가 어떤 공장을 짓는 조건으로 땅을 무상으로 준 거야. 기업한테 정보 보조를 토지를. 그러면 우린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 어떤 금액으로 하라고? 여기 화폐 금액을 페어밸류 공정가치. 예를 들어서 이 토지의 공정가치가 10만 원이면 10만 원의 공정가치 적고 보조금을 10만 원 이렇게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비화폐성 자산 회사가 받아가지고 정보보조금에 토지를 잡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토지가 잡혔고요. 대변에 정보보조금 잡혔는데 정보보조금이라는 건 저거 아닙니까? 수익적금법. 결국에 정보보조금 언젠가는 수익으로 대체해야 돼요. 근데 관련 자산이 비용화될 때 대체하려고 했는데 이 토지가 비상각 자산이니까 감가상각을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로 다시 올라가 보세요. 1521페이지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비상각 자산, 거기다 메모하세요. 토지라고. 토지와 관련된 정보보조금이 일정한 의무의 이행도 요구한다면 그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원가를 부담하는 기간에 그 정보보조금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자, 이게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하겠지만 이 토지에다가 정부가 땅 주면서 여기다 공장 지어라 라고 요구했으면 기업이 이 땅 받아서 여기다 공장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 위에 건물이 만들어질 거고 그 건물이 내용연수가 있어서 감가상각할 거 아니에요? 그 건물이 감가상각되는 기간 동안 이거를 뭐라라고 NI로 대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관련 자산이 비용화될 때, 그러니까 요 토지 위에다가 어떤 자산 만들어 가지고 그 자산이 감가상각 될 것 같으면 그거를 요 기간 그 기간 동안 요거를 아까 우리 배운 것처럼 관련 자산 차감 방식이면 요걸 없애면서 감가상각비를 직접 줄이고 이연 수익 방식이면 별도 수익 잡고 그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라는 게 여러분 지금 읽은 문장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확인하셨으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정보보조금 관련된 게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다 했는데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되고요. OX 문제를 먼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448페이지 서브노트에 OX 문제 보세요.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푸세요 지금. 자, 이 4문제 모두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요 두 번째 거, 요거를 지금 또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요게 뭔지, 요 두 번째 게 어떤 내용인지 서브노트에 있거든요. 요걸 풀어드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정보보조금 관련된 내용이 끝나니까 여기까지 해서 정보보조금을 정리를 끝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쉬었다가 나머지 주제들은 다음 시간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서브노트를 보셔야 되는데 서브노트 어디 보시냐면은 45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객관식 문제 하나가 추가되어 있고요. 그거를 풀 수 있도록
451페이지에 그 메모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지금부터 칠판에 분계 같은 거 하면 여러분이 좀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객관식 문제 보시고요. 이쪽에다가 먼저 이렇게 현금 흐름을 좀 도식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읽어보니까 코리아라는 회사가 X1년 초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을 전액 차입해서 기계장치를 20만 원에 구입했다. 그러니까 20만 원을 지자체로 빌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기가 몇 년 만기로 빌렸냐면은 X5년 말에 갚는 거니까 5년 만기네요. 그래서 지금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돈을 차입한 거예요. 이건 빌린 거죠. 이거는 정부 보조금이 아닙니다. 차입금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시장에서 돈 빌리려면 이자율이 한 10% 들어요. 10%를 가지고 이자를 빌려야 돼요. 그러니까 10% 이자를 부담하면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이 지자체에서 빌려준 게 금리가 연 이자율 2%예요. 그러면 시장 이자보다 낮게 빌렸죠. 어때요? 이렇게 정부한테 돈 빌리는 건데 갚을 거예요. 돈 빌리는 거지만 자기가 시장에서 빌릴 수 있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릴 수 있다면 어때요? 이거 빌려야 돼, 안 빌려야 돼요? 빌려야죠. 이자만큼 절약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자 차이만큼 당연히 이걸 빌려야죠. 그러니까 그럼 이게 차입금이잖아요. 돈 빌린 거니까 상환음보가 있는 차입금이지만 그 이자만큼은 정부 보조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자만큼의 정부 보조금 발라내는 걸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현금 흐름을 내가 파악하면 5년 뒤에 갚을 거니까요. 20만 원 갚을 겁니다. 근데 얘가 액면 이자율이 2%밖에 안 하니까 20만 원에 2% 곱하면 4,000원씩입니다. 4,000원씩 요렇게 현금으로 파악되면 우리는 요때 현재 가치를 봐야 되고요. 요때 시장 이자율이 10%입니다. 10%야 시장 이자율이. 10%면 현재 가치한 금액이 139343이 나옵니다. 이 금액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유효이자를 뽑을 건데 첫 번째 유효이자는 13934가 나옵니다. 요때 삼각원가 A씨가 나오겠죠? 삼각원가는 더하기 빼기 해보면 나올 텐데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139343, 139343에서 13934를 더한 다음에 4,000원 빼니까 149277이 나옵니다.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맞았으면 그 뒤에도 계속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차입한 돈을 갚을 스케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갚을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 회사 코리아라는 회사죠. 분개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분개하는 거 적으세요. 분개하는 거 적으세요. 만약 이 회사가 이런 조건으로 마켓, 시장에서 돈 빌리면요. 현금을 이렇게 적으세요. 139343밖에 조달 못합니다. 이런 조건으로 시장에서 연이자율 10%가 시장이자율일 때 현금 조달하는 건 이 금액밖에 조달 못해요. 자, 적겠습니다. 대변에 장기 차입금입니다. 장기 차입금. 지자체로부터 돈 빌렸고요. 장기 차입한 금액이 139343입니다. 이렇게 분기합니다. 일단 적으세요. 이렇게. 그런데 지자체는요. 이렇게 이런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얘한테 현금을 20만 원 다 지급했어요. 20만 원. 원래 마켓에서는 요만큼밖에 조달 못 하는데 현금을 그래서 20만 원 되려면 60657 이렇게 분개하세요. 그러면
지자체로부터 얘가 돈을 받아오면서 20만 원 받았다는 얘기는 원래 요만큼만 받아야 되는데 더 많이 받은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받은 거. 요 더 많이 받은 요 금액만큼이 정부 보조금이다.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렇게 적는 거야. 그래서 현금 요만큼 조달한 건 장기 차입금이고, 장기 차입금은 이 금액을 썼는데 이거 순액으로 하지 않고 현할차를 쓸 거면 현할차를 쓰고 요 금액을 20만 원 바꾸는 방법도 가능해요. 요거를 20만 원으로 바꾸면서 차이만큼 반대쪽에다 현할차라는 이름 써도 됩니다. 이거 순액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 현금 이만큼 더 조달한 거는 이건 정부 보조받은 거다. 이렇게 분개하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현금을 20만 원 땡겨 왔는데 현금을 20만 원 땡겨 온 거 가지고 20만 원만큼 기계장치를 산 겁니다. 이렇게 분개했고요. 계속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개할 거냐면 x1년 말이 됐습니다. x1년 말이 되면 제일 먼저 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할 수 있는데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요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에 대해서 액면이자 4,000원 지급하고요. 이자 비용 13934 지급하고요. 그러면 9934만큼 차이 나는데 필기 잘 하세요, 여러분. 요 자리에 장기차입금. 자, 여러분 이렇게 장기차입금을 늘려갈 겁니다. 요 금액을 늘려갈 거예요. 그럼 5년간 장기차입금을 늘려서 마지막 5년 뒤 얼마 되겠습니까? 장기차입금이 올라가면서 얼마 되겠어요, 마지막에? 20만 원. 20만 원 돼서 20만 원만큼 나중에 갚으면 되겠죠? 그 다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구 계획인데, 자, 감가상각비 이겁니다. 이거 20만 원. 이게 몇 년간? 내용연수 몇 년이에요? 이 문제. 내용연수 5년이고요.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이니까 4만 원씩 4만 원씩 감가상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분개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분개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개했습니다. 이제 더 할 게 뭐냐? 이거 해야죠. 정부 보조금. 정부 보조금을 없애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 보조금을 없애면서 관련 자산 차감 방식인지 확인하세요. 정부 보조금을 관련 자산 차감이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 문제. 그러면 얘를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니까 이 자리에 뭐 써야 됩니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를 직접 줄여야 돼요. 요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할 거냐? 여기 60607이죠. 정보조금. 이거 적으세요, 잘. 60657. 60657이라는 정보보조금 숫자에서 얘가 관련 자산이 비용화되는 게 총 이겁니다. 20만 원. 20만 원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인데 올해 4만 원만큼 감가상각이 된 거니까 요 비율 이렇게 적으세요. 꼭 요렇게 적어서 이게 얼마냐면 12131 12131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분개 다 했는데요. 여러분 답 고르세요. 객관식에서 먼저 첫 번째 정부 보조금이라는 숫자 이겁니다. 이거 찾으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 적었다. 60657인데 07이라고 잘못 적었네. 60657 찾아. 60657 요게 정부 보조금이야. 처음 잡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본 게 저거야. 기계장치 장부 금액이 얼마냐? X1년 말. 자, 이쪽에다 표시해보자. BS를 만들어. 언제 거 만들 거냐? X1년 말 거야. 잘 봐 어떻게 하는지. 저거 여러분. 기계장치인데 얘가 기계장치를 얼마에 샀냐면 20만 원이야. 첫 해말 감가상각비가 감루 4만 원 잡았어. 확인해. 여기까지만 빼면 얼마가 되는 거야? 16만 원 되는데 얘가 정부 보조금이 뭐라 그랬어? 관련 자산 차감 방식이라 그랬지. 그럼 이걸 뺄 거야. 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자. 일로 와봐. 60657이지. 60657. 그래서 이거 빼. 12131 얼마 나와? 48526 맞는지 확인해 줘.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야? 48526이.
요 60657에서 12131 뺀 거야. 그럼 이게 나오는지 확인해 줘. 그럼 이렇게 차감할 거니까 이거 빼보자. 얼마 나옵니까? 111 다 했습니다. 요게 X1년 말 기계장치라는 자산의 장부금액 재무상태표에 요렇게 표시가 나 요렇게. 그래서 이게 질문한 거야 여기 질문한 거. 그 답이 5번입니다. 이 문제 답이 몇 번이라고? 5번. 마지막 거 5번. 끝났네요 여러분. 이런 문제 잘 나와. 최근에 객관식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 풀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정부한테 돈 빌렸지. 돈 빌린 건 차입한 거야. 정부 보조금이 아니야. 근데 얘가 차입하면서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 빌렸으면 그 혜택만큼 그만큼 돈 더 받은 거야. 더 받은 것만큼이 정부 보조금으로 잡혀야 되고 이거의 회계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연습하는 문제였습니다. 아, 좋아. 이 정도 연습 잘해야 돼, 여러분. 이게 정부 보조금 관련된 내용을 다 풀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풀어야 될 문제가 더 있어서 나중에 객관식 수업하면 객관식 강의할 때 이런 문제 또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강의할 때 또 정부 보조금 관련된 거 좀 풀어줘. 근데 이게 기본이니까 이번에 배웠던 이걸 잘 기억하시고 자,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자, 나머지 주제 매각예정 비유동부터 나머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